기상청에 따르면 중심 기압 915헥토파스칼에 최대 풍속은 초속 56m의 강풍을 동반한 11호 태풍 흰남노. 태풍 분류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초강력 태풍으로 격상된 11호 태풍 흰남노는 31일 오후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70km 부근 해상에서 서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9월 2일에는 방향을 북쪽으로 완전히 틀어 북상을 본격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9월 5일 오후에는 서귀포시 남남서쪽 약 37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강풍의 반경이 430km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태풍의 진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9월 2일까지 오키나와 주변 바다에 정체돼 있으면서 고수온 해역에서 에너지를 쌓은 이후에는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강도와 흰남노 남쪽에 자리한 또 다른 열대 요란과 앞으로 발달할 12호 태풍 무이파로 인한 두 개의 태풍이 상호작용하는 후지와라 효과 등에 따라 태풍의 진로가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각국의 기상 예측 모델이 예측하는 11호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보면 8월 31일 유럽 중기예보센터는 9월 6일경에 태풍의 중심이 일본 규슈 북부를 통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측 모델은 우리나라 부산 경남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형 수치예보 모델과 영국 기상청 통합 모델 그리고 유럽 중기예보센터 모델의 예측입니다. 각국의 기상청 데이터들을 조금씩 수정해서 평균값으로 태풍의 경로를 예측하는 앙상블 예보를 보면 태풍 11호 경로는 현재도 조금씩 변경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아직은 태풍의 위치가 유동적이어서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섬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오키나와 현재 거주민입니다. 오키나와의 건물은 태풍 정도로는 꿈쩍도 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튼튼한 집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큰 피해는 없지만 최근에는 본토 하우스 메이커로부터의 목조 건축 주택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 태풍에 견딜 수 있을지 라고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큰 피해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오키나와는 태풍에 익숙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대형 태풍인데다 정체가 될 것 같아서 피해가 걱정입니다. 아직 덥고 장시간 정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유탄으로 규슈 등의 피해가 나올 것 같은 진로도 궁금하고 각지에서 폭우가 내릴 것 같은 것도 걱정이군요. 어느 지역에도 큰 피해가 없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오키나와에 살고 있었습니다만 태풍이 가까워지면 모두 식량을 매입하고 나서는 틀어박혀 있습니다. 버스가 멈추면 학교도 쉬고 콘크리트 건물들만 남겨지며 침수는 있어도 본토와 같은 가옥의 붕괴나 홍수나 산사태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기상청에서 해수 온도를 조사해보면 동중국해와 황해의 경계선 정도까지 해수 온도는 30도를 넘고 있습니다. 동중국해를 통과할 때까지 앞으로 5일은 계속 발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의 진로로 가면 위험한 곳은 일본 규슈가 아니라 한국이라고 생각해. 진로적으로는 완전히 한반도나 중국 대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일본은 오키나와 정도가 영향일지도. 이런 코스는 처음으로 드물다. 진로는 한반도로 갈지 규슈로 갈지 아직 불분명하지만 자위대 출동이 있을 예감. 태풍은 싫어. 일본으로 오지 말고 중국으로 가십시오. 중국 대륙으로 나가면 좋겠다. 이대로 북상해서 K반도로 가면 확 트이지만 구부러진 후에는 더 이상 구부리지 마십시오. 태풍이 합체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 오키나와 현재 거주민입니다. 학교는 폭풍 경보가 내려지면 휴교. 하지만 아무리 강한 태풍이라도 버스, 모노레일 등의 대중교통기관이 운휴가 되지 않는 한은 업무. 아이가 중도에 하교를 해도 부모는 좀처럼 돌아갈 수 없다. 요즘은 나중에 버스도 좀처럼 운휴가 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만 거기를 휴업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면 집에 가족을 남겨두고 위험한 가운데 통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태풍 11호는 순간 풍속 75m로 발달하면서 동쪽보다 규슈에 접근하고 있어 초당 75m의 공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큰 재해가 되고 접근하면 폭우와 강풍으로 막대한 피해가 난다. 해외에서는 다음 주 전반에 규슈 서쪽을 통과해 나갈 것으로 예보하고 있다. 저 남쪽 해상에서 배회하는 타입은
점점 더 강하게 커지는 것이지요. 이대로 북쪽으로 진로를 바꾸면 잘못하면 규슈에서 혼슈 종단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고 하며 또 스에나 풍해가 정말 걱정입니다. 915헥토파스칼이라니 굉장한 태풍 진로에 해당하는 오키나와 사람들은 충분히 경계해주세요. 풍속 58m의 바람이 불었던 오사카에서는 지붕이 벗겨졌는데 이번 태풍의 최대 순간 풍속은 75m라고 합니다. 장난 아닌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숙하신 만큼 충분히 경계해주세요. 그리고 이 거짓말 같은 진로가 빗나가길 바래요. 태풍 11호는 세력 중에서도 가장 상위의 맹렬한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31일 13시 추정으로 중심 기압이 920헥토파스칼이며 내일 1일 정오부터 4일 9시에 걸쳐서는 915헥토파스칼까지 내릴 전망입니다. 또 11호와는 별도로 열대 저기압이 있어 오늘 21시까지 태풍 12호가 될 전망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맹렬한 태풍인데 따뜻한 바닷물로 더욱 발달할 것 같고 옆에 있는 열대저압이 일시적으로 태풍이 되어도 금방 쇠약해져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 흡수된다는 것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위험한 태풍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키나와를 스치고 그 후에 예보원 이후에 진로가 매우 신경이 쓰입니다. 강력한 태풍이군요. 대륙 방면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해서 열도로 6턴이군요. 다이토 섬, 오키나와가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가을비 전선의 흐름도 더해져서 영향은 장기간이 된다고 하므로 본섬도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태풍, 53년 전 무서운 생각이 납니다. 작은 집에 역신사의 커다란 쓰나무가 쓰러져 바람이 불 때마다 뻣뻣하게 대굴대굴 굴러가는 소리. 비는 쉬지 않고 내려오고 유리창은 바람에 부풀어 터져 깨질까봐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